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산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60 넘어 깨달았다. 가장 슬픈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몰랐다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5가지 통찰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0대의 대기업에서 은퇴한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수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서류와 노트북이 쌓여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기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뒤에는 자신도 모르게 희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다음 주 업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자.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생애 처음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김 씨는 자신이 이룬 커리어와 모아둔 재산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날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산책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며 충분한 수면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이 그에게 가장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가족과의 시간도 성공적인 커리어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노력으로 건강을 돌보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의 산책, 신선한 채소가 담긴 한 끼 식사,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치를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65세에 은퇴한 이정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정민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자 가족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서야. 주말에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추가 업무를 맡아 완벽히 처리하거나
지인들과의 비즈니스 약속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자녀들의 운동회가 열릴 때도 그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자리를 메워야 했습니다. 그는 늘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씨의 경제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퇴 후 그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자녀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아버지와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자녀들과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그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대화는 단조롭고 짧았습니다. 자녀들이 자리를 떠난 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재산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서도 되찾을 수 없구나. 그는 깊은 후회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로 설명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퇴색되지만 경험은 기억 속에 남아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씨는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여행을 계획하며 함께 공원을 거닐고 손주들과 놀이를 하며 놓쳤던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손주가 그에게 할아버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그는 비로소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모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는 데 시간을 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진정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종종 마음속에 쌓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70대 중반의 김정희 할머니는 딸과의 오랜 갈등으로 무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야 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대화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났지만 그 짧은 언쟁은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수없이 딸과 화해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 할머니는 딸이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에 더욱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연락의 무게가 점점 더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깊게 패인 주름과 늘어진 피부를 보며 마음속에 묵혀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가면서 딸과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한다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끊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끝내 전화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할머니도 그동안의 아쉬움과 후회를 털어놓으며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손주를 처음 만난 날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억눌린 감정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억눌린 화나 슬픔은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관계를 회복할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내기 위해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 첫 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박지훈 씨는 60세의 은퇴 후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날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전단지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수채화 클래스라는 제목이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내가 무슨 그림을 배워? 벌써 60이 넘었는데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격려 속에서 그는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서툰 자신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는 도화지 위에 붓을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은 손은 떨렸고 옆에 앉은 동료들의 그림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으로 붓을 잡고 색을 칠하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품은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는 집에서 작은 도화지를 펼쳐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색감이 살아나는 작품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은 은퇴 후 처음 맞은 봄날의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화사한 색감과 따뜻한 느낌이 가득 담긴 그 그림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취미를 넘어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잃어버렸던 열정과 성취감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도화지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순간순간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를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며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박 씨처럼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작은 취미든 새로운 기술이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찾아옵니다. 70대 후반의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 김 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외롭고 단조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매일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하곤 합니다. 김 씨의 하루는 늘 정해진 시간에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부엌 창문 밖으로 펼쳐진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아침의 이 작은 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커피 향을 맡으며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정원에는 들꽃 한 송이, 피어나는 작은 국화들 같은 소박한 자연이 가득합니다. 김 씨는 그 작은 꽃들에게서도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저 꽃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김 씨의 행복은 아침의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는 먼 곳에 사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30분 남짓 이어지는 전화 통화는 두 사람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친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하루가 더 특별해져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날의 작은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느낍니다. 긍정심리학의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소확행, 즉 작은 행복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김 씨의 삶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 비결로 감사 일기를 꼽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 정원에 국화꽃이 활짝 피었다. 친구와 웃으며 통화했다. 그녀는 이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걸 감사할 때 세상이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녀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인다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소중한 통찰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설렘을 찾고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삶, 이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 산책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